사람의 숨참기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지금 이 선수는 스태틱 숨참기 세계기록에 도전 중입니다. 기존의 세계기록은 10분 12초입니다. 세계기록에 도전하고 있는 프랑스 스테판 선수의 최대 폐 용량은 12.1리터입니다. 폐 용량 12리터인 사람이 풍선을 불면 이렇게 됩니다. 일반인의 최대 폐 용량은 성인 남성 기준 약 6리터입니다. 2리터 페트병 3개의 분량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스테판 선수는 2리터 페트병 6개의 분량입니다. 폐 속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잘 뜨겠지요. 내 폐 용량은 집에서 간단하게 풍선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숨을 최대로 들이마신 후 풍선을 한 번에 최대로 크게 붑니다. 풍선의 지름이 20cm가 넘으면 일반인으로서의 최정상급 폐 용량 6리터를 초과한 겁니다. 남성은 19cm 5.5리터, 여성은 17cm 4.5리터를 평균으로 볼 수 있고 이보다 각각 1, 2cm 정도 부족해도 정상 범위 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리다이버들이 공기를 압축해서 흡입하는 건 폐의 압력을 높여 깊은 수심에서 배가 좀 더 잘 견디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스테판 선수는 지금 깊은 잠수를 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좀 더 산소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숨을 압축해서 들이쉬는 겁니다. 생존 수영법의 누워뜨기를 실제 바다에서 해보면 파도나 바람 때문에 눈과 코로 수시로 물이 튑니다. 그러다가 코로 물이 들어가면 기침이 발생하고 호흡이 헛들어지면서 몸이 물속으로 쑥 내려갑니다. 급히 팔과 다리로 물을 차고 수면 위로 올라오면 그렇게 올라왔던 높이만큼 수면 아래로 다시 쑥 내려갑니다. 그렇게 내려가도 숨을 2, 3초 정도만 참으면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옵니다. 누워뜨기가 2, 3초 만에 수면 아래위를 오가는 호흡으로 전환된 셈인데요. 그런데 이 2, 3초도 숨 참고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당황해서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팔라지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숨 참기는 물놀이와 스포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숨을 참아야 하는 분들, 잠수 경력 50년 이상이 수두룩한 제주 해녀는 유럽 프리다이빙 선수들에게는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2001년 제주 해녀와 프리다이버 간의 잠수 대결이 있었습니다. 프리다이버가 3배의 기록을 내긴 했는데 사실 이 대결은 승부보다는 프리다이빙의 전설인 제주 해녀와 다이빙 세계기록 보유자 간의 교감을 위한 행사였습니다. 제주 해녀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프리다이빙 대회 중 가장 큰 대회인 AIDA 월드 챔피언십 제30회 실내 경기가 올해 2023년 6월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 한국 국가대표 24명이 출전했고 숨참기 종목인 스태틱 STA 종목에서 한국 선수 5명이 6분대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전순숙 선수는 6분 56초를 기록해 여성부 7위, 국내 남녀 통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회 이 종목 최고 기록은 10분 1초였습니다. 얼굴을 물에 담그고 기록을 재는 모습을 보면 그냥 정신력에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체의 숨겨진 능력을 소환하는 과정입니다. 얼굴을 차가운 물에 담그고 숨을 참으면 물 밖에서 그냥 코 막고 숨 참는 것보다 훨씬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MDR, 머멜리안 다이빙 리플렉스, 포유류 잠수 반사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특별한 훈련이나 장비 없이 세면대에서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 물 밖에서 숨 참기 하던 것보다 1.5배 이상을 참을 수 있고 맥박수도 평상시보다 오히려 더 내려갑니다. 혼자서 하면 안 되고 누군가 옆에서 시간과 컨디션을 체크해 줄 사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 MDR 반응은 포유류 진화 과정에서 탑재된 능력인데 포유류 DNA에 저장되어 있고 물과 육지를 오가는 동물들에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MDR은 바다의 차가운 물과 수압을 만나면 더 극적인 변화를 일으켜 인체의 리듬이 고래를 닮아갑니다. 맥박은 평상시 대비 50%까지 떨어지고 모세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은 주요 장기로 모입니다. 혈액이 집중된 주요 장기는 수압에 강해지고 체액을 걸러내기 위한 반응이 시작되어 소변이 마려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장육부 중의 하나인 비장은 품고 있던 적혈구를 방출해 체내 산소를 보충합니다. 이렇게 인체는 산소 소모량이 줄어들고 잠수 가능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 MDR 유도는 잦은 반복 훈련으로 강화시켜 갈 수 있고 긴 시간 잠수 직전에 몇 번의 짧은 잠수가 MDR 반응을 강화시켜 준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바다에서 생존하기 위해 MDR을 연습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물속에 잠겨 숨을 쉴 수 없을 때 인체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물에 빠져 숨이 차서 죽을 것만 같이 느껴질 때도 인간의 DNA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DNA는 견딜 수 있는데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견딜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뇌가 보내는 호흡 충동 때문입니다. 호흡 충동은 높아진 이산화탄소 농도 때문에 발생하는데 인체는 역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MDR은 더 강하게 작동됩니다. 그런데 그 호흡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들이쉬면 기도로 물이 들어옵니다. 기도로 물이 들어오면 기침이 발생하고 기침을 하면 호흡 충동은 더 증폭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국 폐 속의 공기가 다 빠져버리고 인체는 부력을 잃고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그 호흡 충동을 견뎌내고 MDR 반응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인체는 바다에서 고래처럼 물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MDR 반응을 활용하면 인체가 고래처럼 물에 적응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훈련도 없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다시 눈높이를 일반인 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거대한 빙산이 물에 뜨는 건 얼음의 비중이 바닷물의 비중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의 비중은 1.025, 빙산의 비중은 0.93, 인체의 비중은 0.97입니다. 계산상으로는 인체의 부피 6%는 수면 위에 떠 있게 됩니다. 폐를 최대한 부풀리면 비중은 0.95까지 낮출 수 있고 8%까지 가능합니다. 규모가 조금 다를 뿐 빙산이 떠있는 것과 인체가 떠있는 물리법칙은 동일합니다. 빙산이 결코 가라앉을 수 없는 것처럼 인체도 폐 속에 평상시 수준만큼의 공기가 들어있는 한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쉴 새 없이 들이치는 파도에 있습니다. 파도가 덮치면 내 몸이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몸이 물에 뜨게 하는 부력의 반응은 한 박자 늦게 오기 때문에 2~3초간 물에 잠기게 됩니다. 고래의 숨구멍은 뒤통수에 있고 그 숨구멍이 수면 위로 스칠 때 푸하며 폐 속의 공기를 먼저 내뱉습니다. 그 힘으로 기도와 기도 주변의 물기를 모두 떨쳐냅니다. 그리고 잠수하기 직전에 훅 들이마시고 숨구멍을 닫으며 잠수합니다. 사람의 숨구멍인 코와 입은 에스카기도 머리의 아래쪽에 있습니다. 사람의 숨구멍이 고래처럼 뒤통수에 있었다면 훨씬 물에서 숨쉬기 편했겠지요. 스노클 장비를 처음 개발한 사람도 아마 그런 상상을 해봤나 봅니다. 그런 면에서 부러운 동물이 있습니다.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는 깊은 물에 들어가면 코만 수면 위로 내놓고 호흡합니다. 코끼리의 5톤 덩치가 물에 뜨는 건 수영 실력 때문이 아니라 몸무게만큼 큰 덩치가 부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물속에서 호흡하기에 참 유리한 신체 구조입니다. 서퍼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습니다. 구명조끼의 부력 때문에 파도 밑으로 잠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퍼들은 위협적인 큰 파도를 만나면 그 파도가 부서지기 전에 파도 밑으로 파고듭니다. 파도 아래쪽은 파도의 진행 방향과는 반대쪽으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파도의 힘을 이용해 파도를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얕게 잠수하거나 파도를 넘어가려 하면 파도에 휘감겨버립니다. 그런 상황을 런들이 당했다, 통돌이 당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표현 그대로 내 몸이 통돌이 세탁기 속의 빨랫감처럼 휘둘립니다. 보드도 없고 구명조끼도 없이 바다에서 조난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큰 파도가 오면 서퍼의 사료와 마찬가지로 파도의 아래로 파고들어야 통돌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파도만 놓고 보면 파도의 꼭대기는 위험 구간이고 파도와 파도 사이의 골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런데 파도의 꼭대기뿐 아니라 바다 전체가 거품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해안가 디귿자 구조의 갯바위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런 곳은 파도의 낙차는 큰데 거품 때문에 부력은 약합니다. 약한 부력 때문에 수면 위로 잘 올라와 지지도 않고 수면으로 올라와도 거품 때문에 숨쉬기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을 역으로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갯바위 안쪽의 엄청난 낙차를 이용해 바다와 갯바위 사이를 오가기도 하고 부서지는 파도 꼭대기에서 인체의 몸통을 서핑보드처럼 이용해 파도 타기를 즐기기도 합니다. 저렇게 무모해 보이던 도전이 30m 파도에 도전하는 또 다른 무모함 앞에선 경이로움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인간의 무모한 도전과 자연의 거대한 힘을 동시에 보면서 저럴 때 나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생존수영법에는 누워뜨기, 새우등뜨기, 음파호흡같이 다양한 호흡법이 있지만 그 선택은 파도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든
눈은 실눈이라도 뜨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존수영법에서는 입수 전후 샤워할 때 깨끗한 물에서 눈 뜨는 연습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보여드렸던 코끼리도 실눈을 뜨고 있습니다. 스테판 선수가 기존의 세계기록 10분 12초를 돌파했습니다. 기존의 세계기록 보유자 톰 선수는 2012년 5월 다시 새로운 기록 22분 22초를 달성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경기 시작하기 직전에 순수산소 흡입을 허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산소 사전 흡입을 동반한 숨참기는 좀 더 대중화되어 2014년 6월 고란콜락이 23분 1초의 기록을 세웁니다. 또 21년 3월 슈바트 선수는 24분 33초의 기록을 세웁니다. 숨참기 세계 기록을 검색하면 대부분 이 기록이 인용됩니다. 이 콘텐츠를 기억하면서 저는 두 가지 기록을 두고 잠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목은 좀 덜 받겠지만 11분 35초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숨참기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얼마만큼 숨을 참을 수 있는가에 있었고 미리 순수산소를 마시고 물에 빠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숨참기 능력은 생각보다 깁니다. 약한 사람은 있어도 종족 보존 능력이 약한 DNA는 없습니다. 생존력이 강한 DNA만 유전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스테판 선수가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저는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기록 경신을 축하하는 환호 소리가 점점 커지고 스테판 선수는 11분 35초의 기록을 세웁니다. 11분 35초. 숨참기 세계기록 11분 35초는 이렇게 탄생했고 그 기록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숨을 참고 버텨야 하는 시간은 대부분 10초 이내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익수사고는 숨을 못 쉬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10초를 못 참아서 발생합니다.